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벽 타일 시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욕실 벽 타일, 두 번째로 주방 벽 타일, 세 번째로 거실 아트월, 그리고 네 번째로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욕실 벽 타일입니다. 욕실 벽 타일 같은 경우에는 떠붙인 몰타를 사용해서 도기질 타일을 붙입니다. 이 도기질 타일 같은 경우에는 함수율이 18% 정도 돼요. 그래서 함수율이 높기 때문에 이 떠붙인 몰타를 사용해서 타일을 붙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타일 떠붙임용 레미탈입니다. 그래서 이 한일시멘트 떠붙임 몰타를 주로 현장에서 사용합니다. 이렇게 팔레트를 들어오고요. 이거를 호이스트로 세대 양중에서 작업을 합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타일 떠붙임용 레미탈을 비벼서 이 타일에다가 채움을 해 놓은 건데, 이 채움을 할 때 최대한 많이 채우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 75%는 이 타일 면적에 다 채워져야지 타일 하자가 적습니다. 보시면 길게 해서 채움을 했는데 요거를 벽에 붙이면서 비빕니다. 그러면 이 공극이 이 타일면에 한 75%까지 채움이 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요거는 지금 이 작업하시는 분이 레이저를 놓고 실띄우기를 한 다음에 이제 타일을 붙입니다. 그래서 타일을 붙일 때 요 스페이서를 항상 붙여서 이 타일이 흘러내리지 않고 이게 줄눈이 일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해서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타일 붙일 때 이 젠다이 부분은 항상 이렇게 따요. 그래서 이 스페이서 고우는 걸 챙기셔야 됩니다. 예,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타일 부분에 이제 콘센트 짤이나 뭐 휴지거리 짤 타공 사이즈예요. 요거는 항상 주의해서 타공 사이즈는 사이즈를 정확한 규격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페이서 고우고 타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쪽 벽면에 지금 젠다이 부분 보면 이렇게 타일 라인을 맞췄습니다. 인테리어 도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타일 줄눈이 젠다이 부분 가운데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타일은 이 벽 타일 라인이랑 보통 맞춥니다. 그 이유가 이 바닥 타일 줄눈을 맞추려고 보통 이렇게 시공을 많이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벽 타일 시공 완료된 사진이에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양생이 된 다음에는 스페이서를 다 뺀 모습입니다. 지금 매지는 넣지 않은 상태예요.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계량 떠붙이 공법입니다. 요거는 벽돌면에 이제 미장을 한번 합니다. 거친 미장인데 평활도를 잡은 거친 미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타일에다가 붙인 모르타르를 얇게 발라서 붙이는 공법인데, 이 부분은 인건비가 한 번 더 들어가죠. 요 미장을 해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서는 미장을 해야 된다는 인건비가 한 번 더 발생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보통 사용하지 않고 떠붙이는 공법으로만 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량 떠붙임 공법으로 시공했을 때 이 사진입니다. 네, 두 번째로 주방 벽 타일입니다. 주방 벽 타일 같은 경우에는 접착용 타일 본드를 사용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이 세라픽스 7000이랑 유니픽스 7000이라는 제품이에요. 보통 이 두 개 제품을 많이 쓰는데, 타일 본드 같은 경우에는 이 7000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게 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7000보다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강도가 세고요. 이 7000보다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강도가 약한 겁니다. 근데 보통 주방 벽 타일 같은 경우는 7000짜리 강도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욕실에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욕실에는 물을 주로 사용하고, 그리고 물이 항상 고여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물이 항상 묻혀 있으면 곰팡이가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방에 사용하는 타일 본드 같은 경우에는 수용성이 있기 때문에 욕실에는 보통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주방창인데 지금 자질해 본 거 보니까 22mm 정도가 나오네요. 보통 22mm에서 25mm 정도 나옵니다. 그 이유가 타일을 붙이면 12mm에서 한 15mm 정도 나오겠죠. 그러면 이쪽 보시면 타일을 붙이고 나서 한 10mm 정도 남습니다. 그럼 이 남은 부분에 코킹을 쏴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시공하실 때 이 창호 지리를 다른 일반 창보다 15mm 정도 더 빼놓습니다. 지리를. 그렇게 해서 시공을 해야지 이 타일을 붙였을 때 이 마감 라인이 딱 떨어집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타일 붙이기 전에 이 레이저를 띄워 넣습니다. 그래서 레이저를 띄워 넣고 이 줄눈 라인을 맞춥니다. 여긴 빨간색 레이저인데요. 그리고 나서 타일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 주방 타일 붙일 때 여기는 미장면이고 이쪽은 석고보드면이에요. 보통 석고보드면은
평활도가 거의 맞는데 이 미장면 같은 경우에 평활도가 안 맞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 주방 타일 붙일 때는 미장 작업자가 신경을 가장 많이 써야 돼요. 나중에 타일을 붙이려고 하는데 이 미장면이 맞지 않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석고보드면과 이 미장면이 경계 부분에 배가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미장을 할 때는 주의를 주셔야 됩니다. 이쪽 보시면 레이저 띄워놓고 줄눈에 맞게 라인에 맞게 시공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타일 시공이 완료된 사진이에요. 보시면 이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쪽에 보면 상부장과 하부장의 앞부분 남는 부분, 이 부분을 타일을 붙이는 사진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주방 타일 하자 부분이에요.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에 차이가 있죠. 줄눈 라인이. 요거는 스페이서를 받치지 않은 경우에요. 타일이 양생되는 동안 이게 주저앉은 겁니다. 그래서 이쪽도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스페이서를 끼워 놓지 않아서 이쪽과 이쪽이 줄눈이 맞지 않죠. 타일이 내려앉아서. 그래서 이런 거를 가장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타일을 붙일 때는 스페이서를 항상 고아야 돼요. 요거는 작업자들이나 아니면 시공할 때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타일을 붙였는데 콘센트 타공을 하지 않은 경우예요. 그래서 이 콘센트 타공을 하지 않아서 타일을 뜯게 되죠. 그럼 타일을 뜯으면 석고보드도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석고보드 뜯고 다시 석고보드를 시공해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은 특이하게 주방 가구까지 붙였죠. 작업자의 실수 한 번으로 주방 상부장과 하부장을 떼고 그리고 석고보드를 다 헐어내서 다시 붙입니다. 그리고 타일을 붙이고 그리고 가구를 다시 붙이고 코킹까지 다시 해야 됩니다. 이러면 일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 타공 부분이나 줄눈, 매지 같은 경우는. 타일 같은 경우에는 시공이 잘못되면 석고보드까지 파손되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전기 타공자리가 있는데 타공을 안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석고보드 파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특히 주의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주방 발코니 쪽에 터닝도어 앞에 목창호 문선이 들어가는데 이 목창호 문선과 이 타일면이 간격이 많이 떨어졌죠. 이것도 주방 가구를 다 해체하고 타일을 다 떼고 석고보드 다시 붙이고 타일 다시 붙이고 가구를 다시 붙여야 되는 경우예요. 보시면 이 1, 2점 같은 경우에는 이 목창호 문선을 키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타일을 다시 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자의 입장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목창호 문선이 붙어야 되는데 간격이 너무 크죠.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신경을 써야 됩니다. 네, 세 번째로 거실 아트홀입니다. 거실 아트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폴리싱 타일을 많이 사용하는데 요즘은 세라믹 타일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붙이는 거는 똑같이 에폭시 본드를 사용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에폭시 본드 주재랑 경화제입니다. 그래서 이 주재랑 경화제를 섞어야지 에폭시가 굳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두 개를 양중을 해서 현장에서 혼합해서 사용합니다. 지금 아트홀 시공할 때는 항상 첫 단에 놓을 때 레이저를 띄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첫 단을 고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2단 타일을 붙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이 십자 부분에 스페이서를 항상 고아야 됩니다. 이 까만 스페이서. 이 아트홀 같은 경우는 매지를 보통 안 놓죠. 그래서 항상 이 십자 까만색 스페이서를 모퉁이에 항상 받쳐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레이저로 수평 라인을 맞춘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이제 아트홀을 붙이고 나서 이 타공자리를 정확하게 이제 따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문선 부분, 이 목창호 문선을 맞추려고 일부러 이 목창호 문선을 이 타일 작업자한테 줬어요. 그래서 이 타일 라인을 맞추려고 이 목창호 문선을 못을 박아서 고정을 해 놓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아트홀 타일을 완료를 짓고 그 다음에 이 목창호 문선은 떼가겠죠. 그래서 다른 세대의 작업을 시킵니다. 그래서 정밀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틀을 마련해 줍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아트홀을 붙였는데 이렇게 코너부 마구리 부분이 들어가는 타일이 있어요. 이 부분이 주의할 점이 직각이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이 스페이서는 잘 구하는데 직각이 안 맞는 경우는 나중에 하자를 보게 되면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코너부의 마구리 부분에 아트홀이 있는 경우는 항상 직각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면 십자 스페이서가 있습니다. 요거 항상 체크하시고 아트홀을 붙이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아트월 부분 커튼박스 부분인데, 이 커튼박스 부분에 이렇게 타일을 붙이는 경우가 있고 그냥 도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타일을 붙이는 게 더 깔끔해 보입니다. 여기 보면 조금 따놨죠. 요거는 이제 몰딩 자리를 따놓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요 몰딩 이렇게 도배를 감아야 하기 때문에 요 10mm 정도 빠지죠, 몰딩이. 그래서 이 10mm 정도 빠지는 부분을 따놓은 건데, 요 몰딩 이 갈 거를 예상하고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근데 보통 몰딩이 먼저 가면 이렇게 딸 필요가 없죠. 어차피 몰딩 부분을 떼야 되니까 이렇게 따서 시공을 하는데, 이 부분은 몰딩보다 이 타일이 먼저 간 경우라서 미리 이제 10mm 정도 타공을 해서 작업을 하고, 이 몰딩이 간 다음에 이 부분은 같은 색 계열의 코킹을 싸서 이렇게 마감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아트월 부분이 끝나는 부분에 예전에는 아트월에다가 도배를 10mm 태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타일 부분에 도배가 떨어집니다. 그런 하자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으로 타일 부분 앞에서 도배를 자릅니다. 그리고 나서 코킹을 쏘는 방법이에요. 이 사진처럼. 그래서 요즘에는 이 타일 마구리 부분에 비드를 낍니다. 10mm짜리 비드를 끼고 도배를 감는 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 코킹을 쏘는 것도 괜찮은데, 보통 세대가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뭐 5mm 코킹을 쏘는 게 아니라 10mm 쏘는 데도 있고 15mm 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딱 마감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는 보통 이 타일 마구리 부분에 비드를 끼고 그다음 도배를 감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더 깔끔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현장에서 협의해서 작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마구리 부분에 아트월이 들어간 부분이에요. 여기 보시면 약간 문선에 맞추냐고 굽었죠. 그래서 간해가 진 거예요. 이 직각이 아니라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입주 하자 때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입주자가 하자를 제기하면 수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 마구리 부분에 직각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정밀 시공할 수 있도록 체크해 주셔야 되고, 이 부분은 맞는 거예요. 이 부분 직각이 맞은 부분, 잘 된 거. 딱 보시면 이 몰딩 라인이 뜬 부분과 이쪽 뜬 부분이 맞죠. 그래서 요거는 맞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 이 부분은 잘 시공한 부분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이제 아트월이 작업이 끝난 부분이에요. 이 작업이 끝나고 나서 항상 이런 양생 중이라는 문구를 항상 붙여서 작업자가 기대거나 아니면 자재를 기대서 놓지 않도록 이렇게 문구를 해서 붙여 놓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욕실 벽타일 같은 경우에는 떠붙임 몰타를 사용하고요. 그 줄눈 같은 경우에는 백시멘트 사용합니다. 그리고 수평 레벨기, 타공짜리 확인해서 항상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타공짜리 같은 경우는 전기 타공이나 설비 타공짜리겠죠. 그래서 이 타공짜리는 전기랑 설비한테 물어봐서 타공 사이즈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스페이서는 항상 고일 수 있게, 그리고 추가적으로 벽타일 같은 경우에는 실띄우기를 하겠죠. 두 번째로 주방 벽타일 같은 경우는 천장 시공이 끝나야지 주방 벽타일을 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 가구를 시공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주방 타일을 먼저 시공을 하죠. 그리고 타일 본드를 사용하고 백시멘트 사용해서 줄눈을 만듭니다. 그리고 수평 레벨기 사용하고요. 타공짜리는 욕실 벽타일 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스페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거실 아트월 같은 경우에도 천장 시공은 끝난 상태에서 거실 아트월을 붙입니다. 그래서 에폭시를 주로 사용하고요. 줄눈은 보통 없습니다. 그리고 수평 레벨기, 그리고 타공짜리, 스페이서 꼭 확인해서 작업을 시키셔야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